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이제 10월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9월 가계부 영상을 못 올려서 10월이 가기 전에는 9월 영상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매달 돈은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번 달에는 돈을 쓰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돈이 주는 좋은 점 되게 많죠. 그 중에 저는 이러려고 돈을 모아요. 완전 넉넉히는 아니지만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제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예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족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적정한 금액을 빌려줄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명절이라던가 이런 때 좀 넉넉히 돈을 드릴 수 있고, 요렇게 제가 주고 싶을 때마다 기쁘게 주고 빌려주고 할 수 있어서 돈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을 요새는 조금씩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하고 저, 남편, 물건을 산다던가 이런 데는 아직도 소비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 안 배우면 안 될까? 돈 없는데 나중에 배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저도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웠고, 아들도 언제나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바둑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잠깐 배웠었는데 동네에 이세돌 바둑학원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요.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또 이제 또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 망설임 없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적어요. 예를 들면 다음 달에는 저희 어머님이 임플란트를 몇 개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려면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돈이 되게 없고 궁핍하면 그게 되게 걱정스러울 텐데, 얼른 하셔야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평소 때 좀 절약을 해서 내가 충분한 만큼의, 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느낄 때 내가 충분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싶은 돈의 목표는 꼭 필요한 곳에 쓸 만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돈 들 일이 또 조금 더 많겠죠.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도 좀 더 늘어날 거고, 혹시라도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망설이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모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강하는 미니멀 라이프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되게 맞아요. 돈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삶,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같은 거는 거의 잘 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조금 소비를 할 때 불필요한 소비는 좀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망설이지 않고 쓸 수 있게 가계부 쓰기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9월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9월에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시 맞벌이 가족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남편, 아내, 10살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3인 맞벌이 가족이고요. 9월 가계부는 쓰는 기쁨도 있는 가계부 보여드릴게요. 좀 소비도 많고 했던 가계부예요. 제가 확실히 복직을 하니까, 그리고 복직을 하고 나서 추석이 있었잖아요. 제가 추석 상여금도 좀 받고 해가지고 총 1,001만 원을 벌었고요. 지출은 356만 원, 저축은 645만 원. 저축이 좀 늘었는데 지출도 좀 늘다 보니까 저축률 퍼센트는 지난달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래도 복직을 하니까 매달은 아니지만 이런 1,000만 원대 소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기분이 좋네요.
지출을 한번 살펴보면 이 중에 효도비랑 기부금 뭐 이런 거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효도비랑 기부금을 빼면 194만 원밖에 안 썼어요. 심지어 여기 194만 원에는 재산세 63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실은 실제적인 지출은 1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쓰고 산 것 같아요. 9월에는 식비가 진짜 줄었어요. 제가 복직을 하고 좀 힘들까봐 그런지 엄마가 음식을 더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무한 영광을 돌리면서 식자재는 16만 8천 원 정도 들었고요. 외식도 나갈 힘도 없어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44,400원이었고 간식비가 18,640원. 간식을 좀 덜 사 먹은 달이었네요. 매달 이 정도로 간식비가 적게 나가면 좋겠어요. 9월에도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9월에도 엄마 덕분에 진짜 잘 얻어먹고 살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덕분에 복직을 하고 회사 밥도 너무 맛있고 엄마 밥도 너무 맛있어서 살이 점점 찌고 있어요. 간식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효도비를 보면 156만 7,200원. 9월에는 저희 어머님 생신도 있었고 양가에 추석 비용도 드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했더니 156만 7,200원을 썼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다시 엄마가 봐주시면서 아이 봐주시는 용돈으로 드리는 돈도 좀 있고 해가지고 156만 원 정도 나왔어요. 뭐 기쁘게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문화비로는 98,900원. 병원비 조금 썼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사먹는 소화제 사먹었는데 다음에는 한의원에 가서 소화제를 좀 구입해 놓을까 봐요. 그런 가스명수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동네에 뭐 세라젬 이런 체험센터가 있어가지고 아들이랑 신랑이랑 저랑 되게 여러 번 갔거든요. 거기에 가면 음료수를 사 먹으면 그런 안마 체험을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 사 먹고 뭐 이런 돈으로 좀 썼어요. 원래는 진짜 마음에 들면 세라젬도 아까워지 않고 사겠어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매일 그걸 매일 할까? 그 정도로 만족스러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더 가보던지 아니면 조금 진동이 없는 안마기를 찾으면 그걸 구매할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체험센터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그냥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험센터가 있어서 더 오히려 소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세요. 동네에 되게 많더라고요. 세라장 체험센터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거로는 196만 6,530원. 전기세가 9월까지도 8월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와서 관리비가 16만 240원이 나왔고요. 통신비 28,600원, 난방비 7,690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난방비가 조금씩 올라갈 차례죠. 전기세는 줄어들고. 인터넷이 저희 집이 왜 이렇게 싸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요금이 저희는 15,4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정이 끝날 때가 돼서 전화를 해보니까 3년 전에 무슨 프로모션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400원에 3년 계약을 했고 그때 상품권도 7만 원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행사는 없어서 18,400원짜리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그럼 1년만 15,400원에 더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일단은 1년 연장을 더 했습니다. 1년 뒤에는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인터넷 요금을 지금 15,400원 주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세대 해가지고 13,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터넷은 항상 그냥 자동 연장하지 마시고 해지 방어를 위해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그쪽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용품은 3,980원. 종이 호일 딱 하나 샀어요. 물건을 정말 안 사서 기쁜 날이네요. 종이 호일이 완전 똑 떨어져서 이것만 샀거든요. 저희가 비닐랩은 안 쓰는데 피자를 구워 먹는다던가 데워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종이 호일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샀어요. 저희 어머님이 2개 주신 걸로 여태까지 쓰다가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어요. 노브랜드에서 3,98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비로 34만 원을 지출했어요. 아들 학원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제 저는 복직을 하면서 미술학원을 그만둬서 아들 학원비만 나가게 됐어요. 확실히 돈을 들이면 이런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학원 가기 전에는 저희 아들이 졸라맨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해서 돈을 쓴 게 아깝지 않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 경조사로 98,900원. 특별하게 쓴 건 없는데 신랑 매달 나가는 갭이 3만 원이랑 신랑이 뭐 친구들하고 커피 좀 사 먹고 밥 한번 먹고 이러면서 68,900원 썼더라고요. 저는 이번 달에도 안 썼어요. 그리고 기타 70만 810원, 꾸민비 7,000원. 이거는 신랑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12,000원짜리를 샀는데 홈플러스에서 5,000원 쿠폰을 보내주셔서 그거 이용해서 7,000원 주고 샀고요. 기부금 6만원, 재산세 63만 3,810원 냈어요. 물건은 다 쓰고 사는 편이에요. 그럼 집에 재고가 없으면 버려지는 게 확실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비 15만원, 보험료 18만 928원. 저희는 아직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차비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정말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행복한 소비를 찾아서 쓰려고 합니다. 저희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뭐 나누고 싶은 거 나누고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행복한 소비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요. 이세돌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녀가 어떤 성취를 이루기를 바란다면 재촉하지 말고 흥미와 여유를 느낄 만큼 기다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즐거워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거 하는데 돈 쓰려고 해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해주고 아이가 필요할 때 지원해주고 그렇게 소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아이는 수영과 미술과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행복한 소비를 다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미 없는 소비 말고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소비. 이번 달에는 그래도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불필요한 거 물건 하나도 안 샀고요. 간식도 많이 안 사 먹었고, 그리고 아이랑 여전히 즐겁게 영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새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랑 영어 공부를 정말 너무 즐겁게 하면서 저도 영어 공부를 같이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직해서 일도 해야지, 아이랑 영어 공부도 해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하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삶의 여유와 균형을 찾으면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들기가 막 재미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의 비중이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찾아서 그거의 균형을 또 좀 이렇게 잘 조절해서 제 즐거움을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정리 다시 해보면 총 지출은 356만 원을 했고, 기부금, 효도비, 경조사를 빼면
194만 원, 재산세도 빼면 131만 원 이렇게 썼어요. 돈은 진짜 안 쓰는 집이죠. 사실 정말 필요한 돈 아니면 안 쓰고 사는 집이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다 둘지, 잘 그 방점을 어디에다 찍을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 쓰셔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꼭 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지워나가고 필요한 소비를 더해나가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쓰시는 분이라면 10월부터는 같이, 10월 다 갔군요. 11월부터는 같이 가계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10월 가계부는 조금 더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가계부에서 만나요.